대한민국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 커피에도 불패 신화가 있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한국의 스타벅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 됩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만 벌써 1893개로 1999년 이화여대 1호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매월 6개씩 스타벅스 매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건물주들이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겠다고 월세를 서로 깎아주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꼭 한국뿐만 아니라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중국에서도 스타벅스가 성공적으로 매장을 늘리면서 중국의 차 문화를 커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스타벅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호주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커피 이야기는 지금까지 불패 신화를 썼던 스타벅스가 왜 호주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호주의 작은 카페들은 어떻게 스타벅스를 이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호주에 첫 매장을 오픈한 건 한국보다 1년 늦은 2000년 7월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시드니에서 첫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때 당시 호주의 커피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호주 사람이 하루 평균 3잔에서 4잔을 마실 정도로 커피에 대해 한국인 못지않게 진심이었는데요. 한국인 하루 커피 소비량이 한 잔에서 2잔 정도 되는데 거기에 2배를 더 마시는 호주는 어찌 보면 스타벅스에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빠르게 매장을 늘려 호주의 커피 시장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첫 1호점을 시작으로 2008년 87개의 매장을 오픈할 정도로 빠르게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1년에 11개씩 늘려나갔다는 건데 그만큼 스타벅스는 호주 커피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 한국에서도 이런 빠른 확장 전략을 통해 커피 시장을 장악했고,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 중국에서도 이런 빠른 확장 전략으로 커피 시장을 장악하면서 스타벅스는 성공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해외 진출을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의 매장만 오픈하고 현지 반응을 살펴보면서 매장을 늘려나갑니다. 2019년에 블루보틀이 한국 커피 시장에 진입할 때도 성수점에서 딱 하나만 오픈하고 반응을 보면서 현재는 성수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들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빠르게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자신들의 확장 전략이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자만심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런 빠른 확장 전략은 호주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에 대한 호기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딜 가나 스타벅스 매장이 있으니 호주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는 마치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처럼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자폭 또한 엄청나게 커져갔는데요. 스타벅스가 호주 시장에 진출한 지 7년이 지났지만 흑자는커녕 1억 달러 넘게 손실을 보면서 결국 스타벅스는 87개 매장 중 61개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2008년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스타벅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스타벅스는 왜 호주에서만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경제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호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스타벅스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 연구한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타벅스는 호주 커피 시장을 진출할 때 호주의 커피 문화라던가 선호하는 맛 등 현지 시장 조사를 무시했고 오직 자신들의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호주 커피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호주라는 국가를 생각해보면 먼 옛날부터 유럽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커피 문화 또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호주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문화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타벅스처럼 단순히 주문하고 커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와 개인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했을 때 처음에 커피를 만들지 않고 며칠 동안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외우는 걸 먼저 했었습니다. 따로 취향을 말하지 않아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커피를 만들어줬는데요. 물론 스타벅스도 요청사항에 따라 커피를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스타벅스 커피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마치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그런 싸구려 커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호주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수준 높은 바리스타들이 정말 많은데요. 당연히 커피의 맛은 스타벅스보다 뛰어났고 각 카페마다 색다른 차별점과 분위기까지 더해져 호주 사람들에게 스타벅스는 그저 흥미로운 커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로 스타벅스는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커피에 익숙해져 있는 호주 사람들에게 스타벅스의 음료는 너무 달았습니다. 심지어 가격 또한 타사 대비 굉장히 비쌌는데요. 2008년 당시 다른 브랜드의 커피값을 보면 3.25달러에서 3.4달러인 반면에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는 3.6달러로 타사 대비 커피값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야 항상 프리미엄 전략으로 커피를 비싸게 팔지만 호주인들에게는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너무
너무 달아서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심지어 가격도 비싼 스타벅스를 굳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그 돈이면 내 취향에 맞게 커피를 만들어주는 작은 로컬 카페에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호주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4년에 호주의 스타벅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현재 69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 87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던 걸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 2008년 충격의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에 남아있는 스타벅스는 호주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스타벅스가 익숙한 유학생들이나 관광객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만 스타벅스 매장들이 있는데 서쪽 지역 퍼스라는 도시에는 스타벅스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퍼스라는 곳이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닌데 말이죠. 인구가 약 200만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구광역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분명 작은 도시가 아닌데 아직까지 퍼스 지역에 스타벅스가 없는 걸 보면 호주 커피 시장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주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호주 스타벅스 말고 베트남, 중국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호주 스타벅스만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